안녕하세요. 오늘은 분갈이한 다육이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단풍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다육이의 계절이 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분갈이를 많이 해줘서 다육이들 얼굴이 울긋불긋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올 분갈이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독자님 댁에도 아마 이제부터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는데 목적을 두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하지 않고 올 가을은 그냥 단풍을 보기 위해서 그냥 넘긴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알록달록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갈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덜 화려해져서 보는 재미가 조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마가리처럼 풍성한 얼굴을 건강하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황금복랑이라는 품종이고요. 아마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황금복랑이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른 노란빛 얼굴을 하면서 참 화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 분갈이 하고 나서는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나면서 빼곡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지금 앙상한 줄기가 요 한 구석이 남아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복랑 시리즈 같은 경우가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잎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분갈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아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분갈이를 미리 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옆에 있는 샹그릴라 같은 경우도 올 가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마 가장 먼저 분갈이를 해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란빛 얼굴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뿌리가 이제 자리를 잡는지 이 균형이 약간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햇살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다시 예전에 샹그릴라 얼굴로 이렇게 변신을 해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초록빛 얼굴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호피복랑균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거의 뭐 이 줄기만 남아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는데 올 분갈이 할 때 이 중간 부분을 거의 줄기를 많이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나서 이렇게 다닥다닥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 호피 같은 경우도 여름을 참 힘들게 나기 때문에 아마 이 호피복랑금을 키우다 보면 이 별 매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가을이 오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생명력이 참 강하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품종 같은 경우도 호피복랑금인데요. 지금 분갈이를 하고 나서 약간 몸살을 하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작은 잎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한 다육이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후레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래는 오렌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갔는데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표면에 뽀얀 백분이 올라 있어서 약간 회색빛 얼굴, 저 뒤쪽에 있는 이 후레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계절에는 오렌지빛 얼굴이 더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탱고 같은 경우도 오렌지빛으로 강하게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올 가을에 분갈이하고 나서 초록빛 얼굴이 더 강한 홍포도 같은 경우는 정말 올 가을에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쪽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라내고 새로 분갈이 해줬더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을 봐서는 분갈이를 잘 해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피치스 앤크림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지난주에 해줘가지고 다행히도 이렇게 핑크빛 얼굴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있는 아방가드로 같은 경우도 오렌지빛 얼굴에서 이렇게 약간 연두색빛 얼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물주기를 한다 그러면 곧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 잎적성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깍지벌레가 찾아와 가지고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분갈이 할 때 약물에 대략 1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 꺼내 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역시 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이 성장하는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잎 모양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 을려심철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완전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올해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철화 같은 경우는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참 강인한 품종들인데 분갈이 하고 나서 여름을 지나면서 참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역시 가을이 오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화이트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이 분갈이 하다가 잎이 떨어져 가지고 잎꽂이나 줄기 삽목으로 있었던 거를 한 군데 모아놨는데 이렇게 또 뿌리가 정상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처음에 자리 잡았을 때는 이 화분이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너무 자라버려 가지고 이제는 또 화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 정도로 빼곡하게 이렇게 모든 군색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분갈이만 해주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영양제보다도 더 효과적인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분갈이를 수시로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이 지금 물주기 할 때 1차 물주기보다는 2차 물주기 할 때 영양제를 물과 희석해 가지고 저면관수로 1시간 정도 담가준다 그러면 분갈이한 효과만큼은 아니래도 그래도 정상적인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육이를 오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주기적인 1년에 늦어도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보통은 다 상토로 심어줄 겁니다. 상토나 배양토 같은 걸로 심어주는데 이 상토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속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양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보통 화분 속에 있는 그런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고 또한 이 수분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이 곰팡이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토로 이 용토를 만들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립니다.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하면서 죽은 뿌리는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려 가지고 심어주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용토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 분갈이 하는 것도 힘들고 우선 이 뿌리가 여름에 많이 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트모스 소재의 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료 비용이 좀 살짝 높아지겠지만 오히려 분갈이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도 덜하고 이 다육이가 여름을 나는데 조금은 덜 힘들어해서 여름에 처참해진 여름을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올 가을 분갈이부터 사박토라는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분갈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사박토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다육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남은 가을 햇살을 마음껏 다육이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고운 모습으로 가을 단풍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